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월 1,000만 원 매출이면 순이익 20%만 잡아도 200만 원 나올 텐데 왜 접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셀러분들 스토어 진단해보면서 느꼈던 왜 스마트 스토어에서 1,000만 원 매출 나와도 접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제 스토어 하나만으로 정말 작은 구멍가게 수준에서 6년 만에 8명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 본질적인 기준과 방법을 뒤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제품이 아닌 사입 판매 경우에 접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가장 먼저 박한 마진율, 팔려서 뭔가 재미는 있어서 계속 팔고는 있는데 뭔가 통장을 쳐다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좀 불안감 속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고비는 일단 로아스가 나오니까 얼추 계산이 되는데 내가 먹는 밥과 운영비 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자금 관리에 있어서 거의 안개 속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산 계획을 전혀 짜지도 않고 운영하다 보니까 나중에 돼서 종합소득세 맞고 부가세 맞고 하면 휘청거리다가 접게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소싱에 진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재고 관리 리스크가 또 굉장히 큽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소싱 등록 하다 보면 그런 식의 방식은 결국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좀 지치게 돼요. 굉장히 내가 확신에 찬 사업을 하는 게 아니게 되잖아요. 잘 팔려도 품절이 나서 못 파는 경우가 있고, 잘 팔린다고 사입을 했더니 이 사입이라는 것은 또 한 스텝만 잘못해도 그냥 악성 재고로 돼버리거든요. 결국 내가 더 싸게 사서 판매하기 위한 그 사입 제품들이 악성 재고가 되는 순간 내가 벌었던 모든 수익이 갉아먹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서 많이 남네? 해서 가져와 봐도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탁 사입은 잘 팔아도 못 팔아도 매 순간 현타가 찾아옵니다. 저도 예전에 사입 판매를 했을 때 결국 시즌 지난 제품들, 안 팔리는 제품들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기도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폐기물 업체에 부탁해서 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팔던 1,000만 원을 팔도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 자, 위탁보다는 100배 낫긴 합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어떻게 내냐? 그 구조가 중요하거든요. 그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매출을 내기 쉽다고 트래픽 어비징 돌려서 상위 노출하고 가구매를 리뷰 쌓고 판매 만들면 이제 됐네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게 되는 거예요. 어비징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 나는 무조건 키워야 되는 내 제품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조바심이 있어요. 그때 선택하는 게 보통 어뷰징이고, 그게 결국에는 내 발목을 붙잡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몇 달 버티다 보면 재구매도 일어나고 단골도 생기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고 스웨드 쇼폼으로 잘 팔린다던데 하면서 또 다른 플랫폼 가가지고 여기서 팔아볼까, 뭐 게시글 열심히 써보고 짧은 영상 적어보고 내 제품이 어떤지 체크는 하지 않고 계속 도구 탓만 하면서 도구만 찾아다니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판매는 되지만 결국 포기하는 스토어의 공통점은요, 마치 모래성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내 제품의 본질적인 비중이 80% 돼야 되는데 실상은 여기에는 20% 정도의 비중만 두고 나머지 80%가 상품명 SEO가 잘못됐나? 경쟁 상대는 뭘 하고 있지? 블로그를 해야 되나? 쇼폼을 해야 되나? 이런 도구 하나하나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 도구 탓을 하고 그 비중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정작 밑에 모래성을 쌓고 있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객이 사야 하는 명확한 이유도 없고 이 제품만의 뚜렷한 특징이 없이 그냥 노출만 되면 팔리겠지라는 이런 노점상 같은 마인드로 운영하는 경우는 90% 확률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도 상세 페이지를 제가 살펴봤을 때 C급, D급 감성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같이 똑똑한 소비자들한테 20년도 전후로 썼던 노출 곱하기 클릭 곱하기 전환율이라는 이런 산술적인 단순한 방식은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위탁이든 사입이든 내 제품이든 좀 제대로 된 기획 없는 상품이랑 그런 편법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무조건 무너진다는 거고, 자,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팔 수 있냐 좀 말씀드리면 위탁 판매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위탁 판매로 판매 잘하고 있지 않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제는 1년 안에 90%가 망하는 이유잖아요. 망하는 이유에 위탁 판매가 아주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디자인이든 기능이든 한국에 없는 상품이라도 내가 소량으로 사입을 하더라도 사입 판매를 시작하셔야 돼요. 차별성을 갖춘 내 제품이 더 좋은데 어느 정도 내가 관심 있거나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문제를 느꼈던 분야의 제품이어야 되거든요. 이 전제 하나만큼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원가 대비 판매가만 보고 독보적인 제품이네 라고 판매한다면 일단은 팔 수 있지만 이 또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는 90% 가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이 부분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문제를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제품을 소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제품을 내가 개발하거나 내가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다음은 네이버 상위 노출로 판매한다, 이런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지우세요. 자, 로직 바꾸고 상품만 바꿔서 판매할 수 있다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됩니다. 되는데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식의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대표님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검색해보면 네이버 쇼핑에서 23년도, 19년도, 21년도 되게 예전에 등록한 제품들이 상위 노출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상품명 하나로만 내가 상위 노출될 수 있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 또한 기획이 진짜 제대로 갖춰진 경우에 최적화와 이런 SEO 등이 만나가지고 상위 노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을 정말 잘했다면 내가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간 상위 노출 제품은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수많은 장점 중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한두 가지 압도적인 장점만 우선 어필을 하는 기획을 하셔야 돼요. 이것저것 다 좋아서 어필하다 보면 10명의 고객에게 90%의 신뢰를 주는 게 아니라 100명의 고객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 고객들에게 10%씩이 신뢰밖에 주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상세 페이지가 되면 전환율이 떨어지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모두에게 팔고 싶어 그 욕심은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모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 접어놓고 내 제품이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뛰어난 포지션 한두 개만 어필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나머지 서브적인 요소는 그 하단에다가 뭐 붙여놓던지 약간 부차적인 그런 목차로 만들어 놓던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좀 제대로 기획한 상품들을 살펴보면요, SEO 상품명에서 감점을 받더라도 1, 2등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걸 배우는 도구적인 기술이 상품 자체의 명확한 기획과 본질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고객이 선택을 한다, 선택을 하면 이 상품의 지수가 올라가고 점수가 올라간다, 이게 답니다, 네이버는. 근데 내 상품이 이 제품보다 기획이 떨어지고 매력이 없으면 결국 내가 아무리 도구를 갖다 발라도 정말 뛰어난 제품을 고객이 계속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받고 구매되는 점수는 그 어떤 점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획도 하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 90%가 완성이 된 거예요. 제품을 얼마나 제대로 만들었냐, 이게 90%고 나머지 10%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홍보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역할에 이제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이고, 빨리 가는 방법은 내가 지금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 제품 하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쏟아 붓냐에 달렸거든요. 이 남은 10%에 블로그, 스레드, 공동구매, 쇼폼, 각종 광고 등 여러 가지 툴을 공부하고 적용해보고 나에게 이 광고, 이 마케팅이 맞는지, 이 제품에도 이게 맞는지를 테스트해보고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을 끝없이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튼튼하게 내 제품 한 개가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이 제품을 좀 더 밀어서 더 키울지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확산할지 그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네이버 플랫폼에 의존해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는 단순 매장의 역할, 카드 단말기의 역할로서 활용하신다는 거고, 그렇게 본질 있는 제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고객이 선택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라는 큰 보상을 얻게 되는데, 이 상위 노출이라는 보상이 굉장히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뿐이지 시작부터 상위 노출이 본질적인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이버는 결국 검색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쿠팡과 같이 노출형 플랫폼, 랜덤으로 뜨잖아요. 그렇게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한번 올려놓은 제품은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상단에 뜰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쿠팡을 쉽게 들어가서 하는 이유가 이거겠죠. 내 제품이 아무리 순위가 떨어지고 지수가 떨어져도 누군가 검색했을 때 상단에 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쿠팡 하는 거고, 네이버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올려놓는 순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좀 본질적인 방법으로 19년도에 3만원 첫 매출로 시작한 스마트 스토어가 천천히 계단식으로 가치를 쌓다 보니 이제 상위 노출도 됐고 재구매 고객층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6년 동안 쌓인 이제 재구매 고객분들 덕분에 이제는 하나의 회사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맨날 계산기 두드리고 편법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다면 저 역시 1년 안에 망하는 95%와 됐을 확률이 높거든요.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 진짜 혼자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 어려운 시장에 맞고, 진짜 배움이 필요하다면 강의 듣고 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건 전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결국 강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겪는 수많은 변수에 이 강의는 직접적인 해결을 해주지 못해요. 그때 우리가 벽을 만나고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 제품에 대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성장한 게 훨씬 정확하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부업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키우는 방법을 저한테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대표님들의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 시스템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제 모든 역량을 내서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도 이 험난한 온라인 시장에서 내 제품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